아주 기초이론 6강 십성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성의 성질은 우리가 십성하고 육친을 지금 배웠는데 그 십성의 성질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은 사주감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먼저 비견은 어깨를 견딘다는 뜻이죠. 기죽고 못 산다.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다. 고집과 아집이 강하다. 비견이 없으면 주위의 덕을 보기 어렵다. 궁지에 몰렸을 때 타인의 도움을 못 받는다. 비견이 나쁜 작용을 할 때는 라이벌이나 경쟁자가 생긴다. 그 비견이 있어야 사회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남하고 어울리고 남하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많죠. 비견이 없는 사람은 확실히 그 사회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견으로 인해서 비견이 있는 사람은 또 동업을 하려고 하는 게 좀 강하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패도 당하지만 아무튼 사람은 비견이나 겁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남과 소통을 좀 잘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실전 사례를 보면은 지금 화기운이 그 비견이죠. 근데 화기운 옆에 이렇게 재가 있으면은 그 비견이 이제 재를 분탈하는 거죠. 그 비견 옆에 재가 있으면 요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이나 내 주위 동료 사람으로 해서 내 재물이 강탈당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화급금에서 그 주위 사람으로 해서 내 재물이 없어진다. 돈을 벌어서 모을만 하면은 내 돈이 주위에 어떤 동료나 형제 때문에 돈이 없어진다. 이렇게 그 비견이 이제 나쁜 작용을 하는 경우인데 비견이 이런 식으로 재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재물이 손상되는 수가 발생됩니다. 겁재는 이제 재물을 강탈당하다, 빼앗기다, 빼앗는다는 뜻이 있죠. 내 재물이나 내 예전을 빼앗기다 또는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다. 부친운 재물은 부인운이 없다. 당연하죠. 그 재라는 게 그 남자한테는 부친운도 되고 재물운도 되고 부인운도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재를 겁재가 극하니까 당연히 부친운 재물은 부인운이 없겠죠. 또한 이런 이제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겁재가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끝없이 도전하고 정신력이 강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히말라야나 어디 남극 같은데 그 탐험하는 탐험가들이 겁재가 있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정신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겁재가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어떤 그 재물로부터 그 내 가진 재산을 보호한다. 인격에 재가 들어오면 패죠. 그럴 때 옆에 겁재가 있어서 재를 치면은 인이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한다. 내가 가진 거를 잃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살격에 재가 들어오면 재생살에서 안 좋은데 그 옆에 이제 겁재가 있어서 재를 분탈하면은 내 지위도 올라가고 재물도 거꾸로 벌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겁재 실전 사례를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그 전에 봤던 그 비견이 이제 재물을 극하는 것처럼 겁재도 재물을 극하죠. 오히려 양인 겁재가 재물을 극하는 게 더 이제 폐가 크지요. 이게 이제 안 좋은 작용이고 옆에는 그 식신이 있는데 재가 식신을 생깁니다. 그 식신은 이제 길신이죠. 길신인데 겁재가 그 길신인 식신을 생해주니까 일대는 겁재가 이제 좋은 작용을 하죠. 주위의 도움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 뭔가 뭐 저기 일을 하는데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은 이제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 거죠. 낙천적이고 게으르고 성실하고 꾸준하다. 그 식신 있는 사람이 확실히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천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고. 근데 이제 반면에 성실하고 꾸준한 면은 있습니다. 그 상관은 그 어떤 재치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순발력이 있지만 식신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성실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 있는 사람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끝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은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사람을 정확히 관찰하고 평가를 합니다. 식신 있는 사람은 남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평가도 또 비교적 정확하고요.
그래서 인력 관리에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또 식신은 아랫사람이죠. 그러니까 식신생지할 경우에는 아랫사람 덕으로 내가 재물을 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사람 덕도 있고, 여자에게는 식신은 또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식신이 없는 여자들은 자식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운에서 이제 식신이 들어오면 이제 자식을 보는데, 어떻든 그 자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식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좋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식신 있는 사람은 남한테 평가를 후하게 받습니다. 그 사람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대개 식신이 있고 옆에 재가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은 상당히 좀 좋은 거다. 그리고 또 식신이 있으면 사람이 좀 건강해지는 부분이죠. 식신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에 약간 문제점도 발생이 됩니다. 식신은 이제 건강하고도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수생목에서 식신이 있죠. 식신이 있는데 요거는 옆에 이제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이제 재관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내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내 자리를 잃어버린다. 내가 하는 일을 아랫사람한테 뺏긴다. 이런 케이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식신이 이제 나쁜 작용을 하는 예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제 식신이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 어떤 난제, 칠사는 난제나 어려움이죠. 그걸 식신이 제사라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 좋고 아랫사람 덕으로 내가 공을 세운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은 이제 관을 상한다는 뜻이죠. 그 관은 이제 제일 소중한 건데 그건 상한 거기 때문에 상관은 좀 흉신이죠.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하고 변덕이 심하고 시샘과 질투가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살죠. 상관은 뭐 아나무인격이죠. 어떻게 보면 윗사람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신 아이디어하고 말도 잘하고 순발력도 좋고 표현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관 폐인 되는 사람들이 작가나 작곡가나 뭐 이런 이제 창작 활동에 그 종사라면은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관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실천을 못한다 그러는데 상관의 옆에 재가 있으면은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재물을 벌고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관만 있고 그러니까 식상만 있고 옆에 재가 없으면은 일은 벌리기는 하지만 마무리를 못 짓고 결실을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옆에 재가 있어줘야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 함부로 톡톡톡 튀는 게 있고 또 여자가 상관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아름다운 사람이 많습니다. 미인들이 좀 많고요. 보면은 탤런트나 이제 뭐 인기 연예인들이 상관이 많죠. 대신 남편복이 없죠. 관을 상하니까. 그런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실전 사례를 보면은 여기 금생수에서 상관이죠. 상관이 화극금 해가지고 정관을 이제 극하는 거죠. 수극화 해가지고 상관 경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 내 자리나 내 어떤 품위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상관 경관 되는 건 상당히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 상관 경관 위화백단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0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된다 할 정도로 상관 경관을 좋지 않게 봤는데 내 행동이나 말을 함부로 해서 내 지위나 내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토생금에서 이제 상관인데 이 명주는 다행히 옆에 재가 있죠. 그래서 금생수에서 내 아이디어나 내 기지로 돈을 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편제는 이제 사업가적 기질이죠. 이 사람은 이제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화끈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세도 좀 부리고 낭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가정적으로도 불안정하죠. 돈 벌 때 있고 안 벌 때 있고 그러니까. 편제가 비겁의 충을 받으면 부친과도 연이 없다 그러는데 당연하죠. 편제는 부친이니까 그것이 비겁의 충을 받으니까 당연히 부친과도 연이 없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이렇게 재운이 있는데 이제 비겁으로 흐르면은 이제 부친이 사단이 나는 거죠. 돌아가시거나 이별하거나 그런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한 편제는 여자도 해당되기 때문에 편제가 많으면 남자의 경우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그 편제가 여자니까 한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가 좀 많은 경우니까 여자 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 편제를 보면은 여기서 그 토국수 해가지고 이 이제 개수가 이제 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해수가 있는데 그 여기 위해서 기토가 그 정제가 되고 여기 무토가 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관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작은 돈, 큰 돈 다 벌어서 자기 어떤 뭐 관이나 뭐 직이나 그런 거를 이제 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편제 정제가 되는 거죠. 정제는 이제 은행원 같은 모습입니다. 치밀하고 꼼꼼하면서 깐깐하다. 현실적이면서 소심하다. 정제가 있으면 좀 답답하죠. 치밀하고 꼼꼼하고 뭐 그야말로 뭐 저기 부인한테 이제 가계부 적으라고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정제에 걷다가 식상까지 없으면 진짜 융통성이 하나도 없죠. 정제는 꼼꼼하고 깐깐하고 치밀하죠. 어떤 식상은 융통성인데 그것도 없죠. 그러면은 뭐 갑갑한 거죠. 이렇게 이런 남자랑 살면 여자들이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죠. 대신 이제 실수가 없죠. 정제, 정관, 정인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의 어떤 표상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숨은 못 쉬지만 바른 사람이죠. 바른 생활맨. 또한 정제는 있는데 인성이 없으면 치밀하지만 마감을 못한다. 인성이 뭐죠? 도장이죠.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다 하는데 결국 막판에 도장을 못 찍으면 이제 마감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제에는 인성이 있어줘 가지고 내가 꼼꼼하게 다 일을 하면서 나중에 결과까지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병화는 이제 편제고 정화는 이제 정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신금도 그 요 간목 정제 그래서 이제 그 뭐야 그 정제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죠. 그런 돈이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벌고 그렇게 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신 내가 뭐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돈을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날카로움, 살기, 냉정함, 예리함, 청명결백, 자존심, 타협 불가, 직감력이 발달되고 예지능력이 좋다. 칠살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딱 보아가지고 찝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 거죠. 딱 저게 문제점이 뭐다 이런 걸 찝는 거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거짓말을 못하죠. 이 사람들 칼이 뭐 들어오더라도 나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할 정도로 이제 강직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테도 냉정하고 타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남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을 또 잘하기도 합니다. 콕콕 집어서 넌 그게 잘못됐어. 그래서 지적질도 잘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런 저기 관살이 많으면은 남자가 지적을 많이 당해가지고 상당히 싫죠. 그러니까 그 좀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대충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칠살하고 관 있는 사람은 꼭꼭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지적을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군인, 경찰, 의료, 보험, 칠살은 죽고 사는 부분 쪽에서 일하는 게 좋죠. 이게 이제 업상대체라고 그러는데 군인, 경찰, 의료, 보험 등 업종에서 하면 자기가 어떤 그런 일을 잘하죠. 죽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정확히 찝고 하는 그런 게 좋으니까 이런 업종이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칠살격이고요. 여기서도 개수는 미토와 칠살격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전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정관은 이제 우리가 그 십성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고 그러죠. 정관이 가장 귀하다. 신뢰, 신임, 공명정대, 원리원칙, 무사한일, 복지부도 정직한 공무원을 연성하면 된다. 그야말로 바른 생활면이죠. 딱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원칙을 고수하면서 타협의 여지도 약간은 있죠. 그 칠살보다는 이런 사람은 약간 타협의 여지는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원칙에 맞는 정의감도 있죠.
그러면 공명정대한 거죠. 이런 사람. 칠사는 이제 최고를 지향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정관은 어떤 일을 하는데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제일 맞죠. 그래서 정관은 귀한 거기 때문에 사주에 감명할 때도 정관하고 칠살이 있으면 그거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은 다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되고요. 내 용신을 약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정관은 보호를 해야 되고, 칠살은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 명조가 귀하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관하고 평관, 칠살이 있으면 그거부터 보면서 감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일주는 해수가 정관이 되죠. 이건 정관이고 천간에는 칠살이 떴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정관격이라고 이렇게 지지는 정관격, 그 천간은 칠살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지에 그 토국수 해가지고 정관이 이렇게 옆에 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금생수에서 정관이 이제 이름이니까 관인상생꼴이 되는 거죠. 그 편인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심사숙고하고 잔머리꾼이라는 거죠. 지능이 우수한 반면 잔머리꾼이 많고 모사에 능하면서 외롭게 혼자 지내는 경우도 많다. 편인격을 혼자서 잘 놀아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잘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증이 많아요. 그래서 편인이 많은 이제 남자나 여자는 의처증 의부증이 많은 거죠. 깊은 사색, 절대 자신이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남자의 경우 이러다 보니까 편인이 많으면 혼자 하는 직업, 어떤 자기가 자격 같은 걸 따가지고 혼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세무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혼자서 하는 직업이 유리하고요. 여자의 경우 편인이 많으면 자식 인연이 없다. 이것도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 여자한테 그 자식은 식상인데 이는 식상을 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인이 많으면 식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인연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제 해월 간목이면은 이제 이게 이제 편인격이 되고요. 그래서 요 무토도 여기 보면은 그 화생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지는 그 정인격인데 옆에 있는 요 병화가 화생토에서 편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인격이 편인격으로 이제 변격된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는 이제 안정감, 투군감,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배려심, 문서, 합격운. 융통성은 없으나 인간적으로 믿을 수가 있다. 거짓에 약하고 농담을 잘 못한다. 착한 마음, 여자가 정인이 너무 많으면 자식하고 인연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의는 진짜 착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다 보니까 남한테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것도 이렇게 정인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니까 남들도 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이 또 그러나요? 상관하고 그 편인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속여먹기가 제일 좋죠. 그래서 정인 있는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팔랑귀가 돼서 또 남의 말 잘 듣다 보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인격은 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남의 말을 100% 믿는 게 아니라. 대신 이런 인습격, 정인이나 편인격을 있는 사람은 문서 합격운이 좋습니다. 웬만한 시험 같은 데 가도 잘 붙어요. 근데 이렇게 인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에 잘 떨어집니다. 어쨌든 자기가 하면은 경쟁률이 높아지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게 많고, 이렇게 인을 쓰는 사주들은 문서 합격운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정인이 너무 많으면 자식하고 인연이 떨어진다. 당연하죠. 이것도 편인하고 똑같이 정인이 많으면은 식상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여자한테 식상이 그 자식이니까 자식하고 인연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생토에서 이게 정인격이고요. 이게 금생수의 정인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십성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거를 그 실전사주에 감명할 때 사용하면은 거의 정확하게 다 맞습니다. 이게 실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잘 여러분께서 그 좀 배워두셨다가 실전 사주를 할 때 응용을 해 주시면은 사주 감정이 상당히 재밌어집니다. 감사합니다.